네, 안녕하세요. 노마드K입니다. 이번에는 노마드K가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누구를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이 노마드K를 만난 사람들 할 때, 기획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만이 더 많은 어떤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잠깐 대학교에서 경영교수를 한 4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제자였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S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S기업에 다니고 있고, S기업에 다니면서 지금 언론 쪽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되게 좀 뭐냐면 에너지도 많이 넘치고,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이직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직하면서 또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공백에서 또 그런 공백기를 잘 이렇게 극복하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한번 이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노마드K가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주인공인 우리 오윤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인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영원한 제자 오윤혜입니다. 그런가요? 네, 21살 때 교수님 뵙고 나서 이제 벌써 직장을 구하고 1년 4개월 직장인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또 다른 직무를 꿈꾸고 있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저는 학과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학을 졸업을 하고, 소비자학과죠. 맞아요. 저는 평소에 CS 쪽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은 CS 팀이었어요. CS 팀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좀 새로운 직무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이게 좀 이 CS 쪽이 첫 직장이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맞는 직무인가? 라는 고민이 많았어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 S 대기업에서 손해사정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회사를 거기 S기업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근속기간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4개월. 1년 4개월 되셨나요? 네,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여전히 신입의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취업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죠? 맞아요.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첫 직장 입사하고 다닌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도 좀 아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막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퇴사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처음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셨나요? 야,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 나이 또래 분들 다 똑같겠지만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론 수업 들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CS 쪽으로 가자라고 일단 결정을 해서 갔는데, 막상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 네네네. 그때도 참 이직을 결정하기가 힘들었던 게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요, 교수님. 너무 힘들었죠, 진짜 그때. 네, 취업 한파가 바깥은 또 춥고, 그래서 그냥 좀 버텨볼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는 직무 고민이 있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맞아요. 또 사람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긴 했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 네. 경우가 많죠, 그게요. 사실 근데 이직을 결정할 때 그건 또 제 생각, 제 가치관이지만 사람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거는 이게 좀 부수적인 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 1순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1순위 아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고민을 계속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옮기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직무가 안 맞아서 옮기는 건가를 많이 저울질을 했었고, 물론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그게 맞아요. 저한테 이직의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자,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혹시 이제 퇴사를 했어요. 뭐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도
준비 과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도 좀 취업 한파라고 해서 취업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6개월 있다 또 다시 또 퇴사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노력했던 거라던가 준비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었던 케이스여서 졸업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랬어서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17년 8월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월 끝 무렵에 그때 12월 무렵, 네. 12월 말 무렵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졸업이 18년 7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취업 준비는 그 졸업하기 6개월 전부터 하니까 사실상 취업 준비는 1년 정도 한 건데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죠. 그거 엄청날 거예요, 그때? 네, 그때 교수님께도 엄청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일단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네. 그 사이에 공백기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제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좀 구별을 해라라고 했는데 워낙 그때는 중압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 잘못이 아닌 건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문자 오면은 이제 취업 뭔지 알겠다. 네네 이번에 합격 대상자에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면 그날 하루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자소서도 못 쓰고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이냐 통제 불가능한 것이냐를 좀 나눠서 스트레스를 좀 똑똑하게 받았어요. 좀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에 취업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직무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번에 그 실패가 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직무를 제가 정리를 해보고 저한테 지금까지 제가 한 활동들을 보면은 나열을 해보면 제 성향을 좀 알 수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했던 아마 다들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활동들을 그거를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좀 즐거움을 찾았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직무를 좀 매칭을 시켜보면은 첫 번째 했던 그 선택보다는 좀 더 나은 직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요새는 그 회사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스펙업이나 뭐 이런 카페에서 카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취업 카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회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름아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이랑 좀 맞는 회사인지 또 좀 미리 좀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독취사라던가 이런 스펙업 가면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담들, 뭐 후기 올리신 내용들도 있고 뭘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그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도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공백기. 그러니까 취업하고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사를 옮길 때는 좀 더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내 맞는 어떤 직무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퇴사를 한 경우에 공백이 생기면 사실 완전 공포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그런 어떤 공백기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 또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워낙 초반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서 저는 되게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었는데 막상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패가 반복이 되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그게 회복이 점점 더뎌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 말씀드리면 사실 사람은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받았던 칭찬들 그런 것들을 일기장이나 이런 데다 적어놔요. 왜냐면 시간이 좀 좌절감에 빠졌던 때는 내가 너무 못쓸모하고 맞아. 그죠? 약간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들 때 그 일기장을 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지 이렇게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었었지 라고 하면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 때
그 칭찬 일기를 보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그마한 칭찬이라도 기억해놨다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맞아요. 우울하거나 힘들 때 맞아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잖아요. 네. 중압감 같은 거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법론이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가끔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먹는 걸 푼다는 사람도 있고 명상한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오윤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나 중압감을 이기셨는지. 혹시 교수님 혼코노라고 아세요? 혼코노. 혼코노? 네. 혼자 뭐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난 진짜 몰라서. 그 혼코노라고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그거 아, 그걸 또 혼코노라고 하나요? 또 저희 맨날 이렇게 배우네요 보니까 혼코노라는 걸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혼코노. 네. 네. 아마 다들 많이 가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네. 워낙 이제 코인 노래방이 조금만 걸어도 바로 있거든요.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성방가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좀 신나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고민이 있다고 막 고민하면 더 고민 생기잖아요. 네. 그때 좀 뭔가 이렇게 좀 터치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꽉 차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 빼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똑같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제 노래 혼코노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혼코노를 푸셨다고 얘기해요. 홍코노. 네, 좋습니다. 좋아요. 혹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장래 포부 또는 계획들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사실 지금 저의 가치관이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직무를 직업을 갖는 거구나. 직업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재 직장이 종착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의 미래 포부는 계속해서 저의 자아 실현을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과정이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또 다시 언론사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저의 또 자아 실현을 위한 저의 두 번째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포부는 언론사로의 있던 이직 성공 뭐 이런 거겠네요. 네, 그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뭐냐면 공백기 있는 사람이라던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프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마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좀 여러 마디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네네네네. 제가 뭘 요새 자주 느끼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신입생이라고 하는 신입사원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는? 네, 신입사원.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때 면접 지원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채용 설명회를 제가 그렇지. 네. 외부에 나가서 직접 나가서 채용 설명을 해주거나 좀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1년 4개월이 됐으니까 선배로서 그렇게 해서 자주 가면 항상 다 똑같은 고민들이 뭐냐면 제 스펙으로 제 스펙으로 가능할까요? 도전해봐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사실 수치화된 스펙은 워낙 이제 다들 너무 빵빵하잖아요. 평준화가 됐어가지고 원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정말 어떤 사소한 경험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걸 느꼈는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이제 뽑아놓은 신입사원들을 다 보고 나면 정말 뭐 빵빵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상 뽑아놓고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수치화된 내가 뭐 스카이가 아니다. 뭐 토익 점수도 900점이 안 넘는다. 이런 거에 좀 기죽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의 경험, 나만의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서 사소한 거에도 괜찮아요. 뭐 어디 해외 봉사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좀 많이 느꼈던 거, 저의 내가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소한 경험들, 그거를 잘 풀어내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뭐 큰 스펙이 있는 거, 교수님 아시죠? 저 큰 스펙이 없지만 벌써 두 번의 대기업을 벌써 두 번째나 이렇게 옮겼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죠?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퇴사를 할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짜 퇴사하길 잘했네. 이렇게 느꼈던 시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었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어떤 거요? 정말 솔직하게는 급여. 급여? 아, 그렇지. 난 알고 있으니까. 아, 네, 그렇지, 급여. 그렇지,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좀 현명하게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럼 좀 더 나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연봉이었어요. 솔직하다. 그래서 네, 솔직하게. 그래서 일단 나 정말 이직하길 잘했다 느꼈던 거는 첫 월급날. 첫 월급날. 그렇지. 월급날 너 정말 잘했다 였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직무를 하다 보면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게 이 직무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했을 때 그렇지. 지금 제가 하는 손해사정직은 계속 커지고 있는 판이고 그리고 보험 영업보다는 사실 이제는 보험사도 손해사정 업무가 이제 주예요. 이제 영업 쪽으로는 이미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있죠, 요즘에. 네, 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판매했던 보험 상품을 이제 보상하는 일, 그걸로 이제 100년을 살 수 있거든요. 보험사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직무를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사정직의 발전은 계속 커질 거고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 이런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 이직을 잘했구나 그렇군요. 생각을 했죠. 1위는 연봉, 2위는 내가 전문성. 네.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이 뭐냐면 이런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성장성? 네. 투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의 어떤 인생하고 연결되지도 않고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사를 하는 건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새로운 어떤 업무를 할 때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커리어를 넓히고자 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현명하게. 그리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차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 X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결 좀 저희가 일하기 수월할 것 같고 관계도 원만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좀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제가 뉴스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되게 재밌는 뉴스였어요. 이제 젊은 저희 세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어폰을 뺄 때까지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셨나요? 보통 빼는데 왜 이렇게 부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절대 내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뺄 때까지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네. 그 뉴스를 봤는데 정말 맞아요. 저희들은 이게 딱 내 사생활과 회사 생활이 분리가 잘 되어 있길 바래요. 저희들은. 근데 사실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좀 친근함의 표시이시겠지만 연애 사업 잘 돼가? 이런 거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젊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되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시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뉴스 기사가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이어폰을 뺄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기를. 충분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식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회식 이제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직장에서는 잠 돌리기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죠. 좀 그런 군대 문화.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워낙 직원들이 다 젊고 팀장님들도 거의 30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119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술로 한 가지 장소에서 9시까지만. 와, 이게 119예요, 이게 또? 119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회식도 자주 안 해요. 참 대단하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당연하군요. 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많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 일단 그 윤혜님이 지금 바라시는 어떤 언론의 어떤 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직업을 찾는 일이 꼭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뒤에 다른 어떤 후배들한테도 어떤 영감이라던가 어떤 이런 방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는
저희 그 노마드 K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